오늘은 코가 막혀 늘 코를 심하게 들어 마시며 크크댔던 10살 주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주원이는 소화나 식욕, 배변 모두 건강한 편이에요. 체력도 보통이고 활동력도 좋고 학원이나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도 딱히 없는 아주 밝고 행복한 아이이죠. 하지만 이런 주원이도 만성 비염으로 몇 년째 늘 코가 막혀 코를 크크 들여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물감으로 목도 계속 거리고요. 이게 환절기나 춥고 건조한 겨울철, 때론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증상이 심해지니 주원이 부모님은 혹시 주원이가 틱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하세요. 왜 병원에서 코막힘 약이나 가래약을 써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조금 나아지더라도 금방 다시 똑같아졌었거든요. 치료는 큰 병원을 다녀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원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긴장과 불안이 생길 때 그러한 증상이 심해지는 걸 보고 혹시 T장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하지만 이렇게 밝고 건강한 아이가 틱은 아닐 거라고 믿고 지인의 소개로 저에게 비염을 고치러 오신 거라 말씀하시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주원이가 틱 장애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저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킁킁거리는 걸로 생각되세요?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주원이는 타고나길 신장의 기능이 약해 인체에 물의 기운이 부족한, 즉 음양으로 볼 때 음기가 부족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우리 주원이는 작은 인기척이도 쉽게 깨며 깊은 잠을 못 자는 체질이에요. 이는 대표적으로 혈어 증상에 속하죠. 그리고 주원이 손바닥을 만져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게 무척 건조하게 느껴지고요. 입술도 자주 트고 붉은 편이에요. 또 오른쪽 맥박은 힘있고 탄력적으로 파동이 큰 반면 왼쪽 맥박은 아주 약하게 맥박이 높지 않아요. 왜 예전에 제가 오른쪽 맥박은 인체 양의 기운을 나타내고 왼쪽 맥박은 음의 기운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주원이의 체질은 음기와 혈액이 부족한, 즉 인체의 음기를 주도하는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음기가 부족한 체질에서 음양의 균형이 깨져 쉽게 열기가 오르듯 우리 주원이도 인체에 물의 기운이 부족해 상체로는 쉽게 열이 오르고 건조해지면서 폐와 기관지, 코 점막이 조금씩 건조해져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후부와 코 점막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찬 공기를 들여 마시면 또는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으면 찬 냉기에 의해 코 점막의 표면이 수축하면서 코 점막은 금세 부풀어 오르게 되어요. 물론 온도차에 의해 생긴 약간의 콧물도 금방 끈적한 가래로 변해 풀처럼 코 점막에 들러붙게 되고요. 물론 심하지 않은 경우엔 코가 약간 막히고 코딱지가 계속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고 코감기약을 자주 써서 수분과 점액 분비가 더 안 되어 코 점막이 안쪽까지 더 마르게 되면 이제는 코끝 점막이 아니라 코 안쪽 끝 점막까지 점액 분비가 잘 안 돼요. 이제는 코 안쪽 점막까지 붓고 코가래가 풀처럼 들러붙어 코로 숨쉬기도 무척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니 코를 킁킁거리며 심하게 코를 들어 마시고 인후에선 가래를 거릴 수밖에요. 왜 후두와 인후에 생긴 끈적한 가래와 이물감을 힘을 주어 뱉어내고 싶은 본능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학교 수업 시간에 크크거리고 흥흥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긴장감으로 혈관이 더욱 수축하여 점액 분비가 더 안 되면 후두와 인후는 더 불편해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였고요. 그러니 우리 주원이는 틱장애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 틱장애라면 맥박의 파동도 아주 긴장되고 수축된 느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주원이의 코막힘과 코를 크크거리며 들어 마시는 증상, 여기에 목에서 거리는 거슬리는 소리까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당연하죠. 물론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또 다른 장부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효과와 고치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원이처럼 다른 곳에 아무 이상이 없는 코막힘 정도는 금방 고쳐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원이도 한약을 7일분씩 2번 정도 먹은 후로 코가 깨끗하게 나아 부모님이 엄청 신기해했죠. 어째 양약보다 한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르냐 하면서요. 우리 주원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하시다고요? 주원이는
처음에 체질을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음기를 보충하는, 즉 신장의 음기를 채워주는 약초가 제일 먼저 필요했어요. 물론 신장의 음기를 근원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건 음양오행으로 금생수, 즉 폐의 음기를 보충해야 근원적으로 신장의 음기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므로 폐의 음액 진액을 보충하는 약초도 금기를 보충할 목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했지요. 여기에 간의 진기와 혈액을 보충하여 코까지 혈액이 제대로 보충되어 코 점막에서 진액이 생성 분비되게, 또 코 점막과 인후에 생긴 부종과 풀 같은 코가래를 녹여 없애줄 약초, 더하여 인후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약간의 열을 완화시켜주는 약초까지 제대로 챙겨주었어요. 물론 주원이의 경우처럼 오래된 경우가 아닌 현재 찬 냉기가 원인이 되어 코막힘이 심하고 크크거린다면 냉기를 내보내주고 인후부에 생긴 열을 완화시켜주는 약초가 1차엔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주원이는 이게 만성화되어 이제는 냉기보단 그저 찬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생긴 약간의 냉기라 냉기를 내보내주는 약초는 필요할 때 과립으로만 잠깐씩 추가해 주었어요. 만성적인 코막힘이 이렇게 쉽게 고쳐진다고?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물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맞아요. 비염은, 그리고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킁킁거림, 이걸로 코골이까지 심한 경우까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 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잘 고쳐지지 않는 편이에요. 저의 경우도 주원이처럼 이렇게 일주일씩 한두 번만 해도 만성 비염이 나았다며 고마워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40일 이상을, 또 어떨 때는 완전히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3, 4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완전히 고쳐진 후에도 몇 개월 정도 지나 다시 비염이 시작되었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그때 치료할 때 좀 더 한약을 길게 써보면 좋았을걸, 또는 비염은 정말 끝도 갓도 없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만성비염을 치료할 때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요. 만성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비염은 코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어요. 코를 고치기 위해선 폐가 건강해야 하고, 폐가 건강하기 위해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가령 잘 안 먹는 아이는 잘 먹게, 장이 약한 아이는 장을 건강하게, 또 스트레스나 긴장이 많은 아이는 간과 심장을 보강하여 소심하지 않고 대담하게 신경을 강화시켜야 해요. 또 주원이처럼 신장이 약한 체질은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고 음액 진액을 충진해주는 약초로 각자의 약한 곳을 보강해 주어야 하죠. 다만 심하지 않은 비염이라면 당장에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습관을 고쳐보세요. 또 땀을 심하게 흘리고 난 후나 목욕 후엔 머리나 뒷덜미로 또는 발바닥으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지 않게 보온에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달고 사는 경우엔 인체의 자연적인 양기가 충분히 여름 동안에 충진되지 않아 가을, 겨울에 비염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심하게 더운 날이 아니라면 여름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 정도로 더위를 어느 정도 견디어 보는 것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습관만 바뀌어도 환절기 비염은 스스로 조절하고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건강한 음식과 한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 이렇게 물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비염약을 또는 한방과립제를 먹으면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굳이 비싼 한약으로 치료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요. 물론 심하지 않은 비염 정도는 한방과립제만으로, 때론 환절기마다 알러지약을 매일 먹는 치료로, 또는 비염 전문 한약 처방으로 당장의 증상은 잘 치료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아졌다 하더라도 기질적으로 약한 장부에 의해 혹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또다시 비염이 시작되고 재발되는 거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비염은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야, 그리고 냉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잘 해주어야 제대로 낫는다는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요. 그리하여 비염을 고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몸을 차게 하거나 찬 음료를 즐겨 먹는 것을 차단하여 냉기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다음이며, 그래도 부족할 땐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는 동양의학의 약초로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보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심하게 코를 들어마시며 답답해하고 목에 이물감으로 캑캑거리는 증상을 낫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
병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